코로나가 물러가며 위기에 처한 베트남의 경제를 구원해줄 베트남 정부의 필승 카드, 관광산업이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여행산업 재개에 한국 관광객이 잠깐이나 늘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여행지에서 한국인들을 찾아볼 수도 없으며 이로 인해 관광산업으로 먹고 살던 베트남 다낭시가 붕괴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베트남의 외환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이러한 외환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관광산업 붕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베트남이 내세웠던 2022년 관광객 500만 명 유치는 한 해가 지나기도 전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인데요. 과거에 한국인들이 코로나의 주범이라며 한국인들이 탄 비행기를 착륙시켜줄 수 없다고 배짱 부리던 베트남이 이제는 오히려 제발 우리 공항에 들러달라는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베트남 언론에서는 연일 관광객이 넘쳐난다고 연일 떠들어대고 있지만 실상은 매우 처참하며 한국인 관광객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90%가 넘게 급감하였죠. 무엇보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했던 다낭의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다낭시가 이번 년 안에 파산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인데요. 현지 여행업계에 따르면 다낭시가 관광객 급감으로 인한 피해를 직격으로 맞았다. 이 때문에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던 대형 식당과 마사지숍, 주점, 선물가게, 숙박시설이 줄줄이 휴업하였고 직원들은 무급 휴가에 들어갔다고 전하며 이미 한국 관련 여행사들은 파산한 곳도 몇몇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으로 성장했던 도시였던 만큼 결국 관광으로 인해 멸망하는 처참한 상황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행산업은 그 국가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내는 기점이 될 수 있어 베트남에 대한 우리나라의 민심이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베트남의 제조업과 같은 산업들이 완전히 망해가는 시점에 베트남 입장으로서는 관광산업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만큼 다낭시는 살기 위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먼저 베트남 관광총국이 나서 한국 여행 유튜버들을 섭외하여 베트남에 대한 컨텐츠를 제작으로 해 베트남은 현재 여행하기 너무 좋은 상황이라고 홍보를 하거나 베트남 관광지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뿌리면서 언론과 미디어를 통제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베트남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SNS와 유튜브를 타고 퍼지며 이들의 실상을 전 세계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각해보면 굳이 베트남 관광 말고도 훨씬 좋은 여행지들이 많은데 굳이 사람들이 가야 할 이유가 있기도 한데요. 그동안 한국인들이 베트남에서 당하는 바가지와 폭리에 대해서도 베트남 고위 관료가 나서 한국인들은 돈이 많으니 비싼 돈을 내고 먹는 게 불공평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던 만큼 이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을 그저 돈으로만 보아왔었습니다. 물론 이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관광객 폭리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죠. 비리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베트남에서 한국인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건 애교 수준일 테니까요. 실제로 여행 유튜버들을 보면 최근 베트남을 방문했다가 바가지나 사기를 당한 사례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베트남 여행산업 강화로 이러한 바가지와 사기를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몇몇 이들의 주장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베트남에서 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A사 대표는 베트남이 3월부터 국제 관광을 재개했지만 많은 이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한국 관광객의 부족으로 인해 회사 매출이 60에서 70% 줄어들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파산할 것 같다고 말을 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말장난으로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매우 처참한 현실인 것입니다. 사실 이는 관광산업에 의존하는 많은 국가들이 겪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래 국가 부도로 난리난 국가 스리랑카 또한 관광산업에 철저히 의존하는 나라였고 지난 2년간의 코로나를 직격탄으로 맞으면서 외환은 부족해졌고 이로 인해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률로 현재는 국가 부도를 선언한 상태이죠. 베트남 또한 현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저 방관하는 형태로 자숙한다면 이와 비슷하게 흘러갈 것으로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데요. 물론 베트남은 제조업이 남아있기에 관광으로 먹고 사는 다낭시 같은 도시들이 파산하는 절차로 끝날 것이지만 문제는 이로 인해 관광으로 먹고 사는 많은 시민들이 일순간에 거리로 나와 앉게 생겼다는 것이죠. 베트남은 관광산업으로 많은 달러를 수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관광객들 중 가장 큰 손이라 불리우는 한국인들 덕분에 베트남 정부에게는 쏠쏠한 외화벌이 수단이었죠. 베트남 전문 금융투자 회사를 운영하는 송 대표는 현재 베트남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거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베트남은 2005년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뒤 3년간 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경제, 즉
체력에 맞지 않는 대출에 의존한 경제 성장이었다. 그래서 베트남 산업 전반에 거품이 끼었다고 전하면서 베트남의 가장 큰 투자처인 판국으로 인해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거품이 붕괴됐고 그 후유증을 느끼며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베트남의 관광청장은 지난 베트남 관광 재개와 더불어 한국인 관광객들을 신처럼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바뀐 것이 없는 지금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신처럼 모시겠다고 한 것일까요? 이상 국민투브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